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이슈 딥다이브,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의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록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슈 딥다이브 주제 보시죠. 미중 관세 전쟁에 유럽 연합 참전, 큰 기회 온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은 지난 2018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한 또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던 이슈였고요.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과 조치가 8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다라고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쪽에서도 참전하려는 분위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밀당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24일부터 25일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옐런 장관이 또 유럽연합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미중 관세 전쟁, 여기에 EU까지 참전을 했을 때 우리한테 더욱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뭐 EU가 참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중국 관련돼서 이제 관세율을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8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인상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상이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가 뭐 대표적으로 뭐 기존 25%에서 이제 100%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7.5에서 25%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태양전지 같은 경우도 25%에서 5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첨단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제품군의 수입을 이제 막는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은 좀 약간 그 경제적인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한 관세를 매겼지만 이 제품들이 미국 내에 수출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80억 달러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만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유럽 완성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를 지금 유럽에서 수입할 때 과연 여기다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는 또 게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EU 내에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지금 뭐 중국하고 관계되는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EU가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쪽에서 여기에 동참했을 때 얻는 득이 크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득도 있겠지만 실도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내에 지금 전기차 보급이 뭐 주춤거리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유럽 내에서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공장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전기차를 관세를 세게 매긴다 그러면 어디가 득이 될지 어디가 실이 될지 이게 쉽게 나오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미중 관세 갈등의 수혜의 폭은 유럽연합에서 참전을 하는지 여부에 좀 더 그 폭이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중 갈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떤
득도 있겠지만 이 그 수익 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쪽의 참전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혈맹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띄어내기는 사실상은 크게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여로 팀장님, 네. 미중 관세 갈등에 우리의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로 일단 예상하시는지, 기대를 높여도 괜찮다고 보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 배터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좀 관심을 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반사 이익을 거둘지 손실을 볼지는 아마 그 경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좀 계산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정확한 폭은 지금 계산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18년에 봤을 때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매겼던 관세 이상으로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실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반사 이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죽어버린 바람에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실리콘이나 규소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반도체 실리콘이나 규소 이런 희토류 같은 경우를 사실 원자재들은 전 세계에 조금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원자재가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공 기술이 없는 것도 맞고 있긴 한데 환경 규제 때문에 우리가 개발 못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약간 또 자기 이렇게 환경 오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많이 가공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다를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반도체랑 자동차를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반도체에 비해서는 자유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뉴스를 읽었을 때는 저는 EU가 이 참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미국은 정말 아무런 눈치 안 보고 중국이랑 싸울 수가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전기차를 좀 수입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굉장히 좀 옹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좀 따져요. 그래서 눈치도 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로부터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나라가 얘네랑 거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 뚝 끊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이들이랑 거래를 이렇게 줄일 테니까 봐줘라.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안 된다. 더 줄여라. 라고 하면 이제 난처해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권 전문가죠. 제가 정치 외교 전문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사 이익은 거두겠지만 반사 이익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얼마나 거둘지는 이제 경제학자분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산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을 보고서 이 주체 수급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랑 뭐 반도체 2차 전지를 보면은 사실 수급은 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현대차랑 기아, 완성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는 무릇 이런 미중 관세뿐만 아니라 실적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음봉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현대차랑 기아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3, 4거래를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 들어서 홀라당 매도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매수했던 자금의 한 5분의 1, 4분의 1가량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지만 자동차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태양광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뒤에서 말씀 나눌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니 뭐 배터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배터리를 토마토의 보면 박손열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또 엊그제 얘기하셨죠. 토마토의 박손열이거든요. 박손열이라고 근데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2차 왜 안 전지를 올라가는 겁니까? 2차 전지를 좋아한다고 한들 네. 투심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거는 팩트예요. 리튬 가격이 108위안에서 105위안까지 갔지만 86위안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비쌀 때가 사실 400위안이었거든요. 400위안에서 106위안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은 좋아요. 근데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네.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매를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야금야금. 그렇죠. 그다음에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다음 수집 동향도 1월, 2월, 3월, 4월 보면은 2차 전지 완성 셀이랑 뭐 GM이나 폭스바겐에서 전방 수준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수주가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저는 기대감을 드리지만 팩트 체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차가 사실 뭐 중형 차량은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대인데 전기차는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돈 주고 사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지만 이 전기차를 살 돈이 없는 것도 맞아요. 저 살 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연료 충전비도 저렴한데 환경 오염도 안 되는데 폐배터리 문제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가 과연 이 환경 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옹호하지만 이 팩트 체크를 봤을 때는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그 핫한 모습이 단기간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뭐 양극재나 리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고체랑 고체용 연료 전지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맹점이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2027, 2028년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투자자분들이 기간 조정 많이 겪었고 새롭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매매 관점이다. 이 종목을 드라이빙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2차 전지를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제가 매주 화목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란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는 좀 더 강력한 수급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좀 더 반등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더 임 소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현대차가 어제 그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서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수소 얘기도 있었고 또 관세 얘기도 있었어요. 관세 전쟁 격화되면서 수혜주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팩트로 보여주시는 아까 소장님이 보여주신 자료 보면 전기차 관세를 많이 높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25%에서 대표님. 네, 100%로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25%에서 100%까지 이렇게 높이게 되는데 이러면은 현대차 상승 여력을 좀 더 높게 위를 열어놓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일단 뭐 예.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부분하고 현대차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게 이제 볼보 계열사인 이제 그러니까 GD자동차죠. 그러니까 GD자동차 계열사인 이제 볼보에서 판매하는 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 업체들은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와는 그런 이제 관세 전쟁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현대차가 많이 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수소차를 어제 이제 새롭게 상용 버스죠. 그러니까 트럭이죠. 네. 트럭 쪽으로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저께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달에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최근같이 이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뭐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측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상황에서 주주 환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의 뭐 가장 지금 뭐 비슷한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경쟁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현대차는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이 많이 되면서 주주 환원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 부양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은 발생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 섹터도 있습니다. 태양광이 오늘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세 인상 계획을 보시면 반도체와 태양전지가 비슷합니다. 25%에서 50% 나란히 올라가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올려잡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풍력주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여로 팀장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안타깝게도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큰 것도 맞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선을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게 언론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 경제 유튜버나 아니면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개인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이런 의견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전기차 점유율 말씀하실 때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테슬라가 59%고 그 다음에 현대가 8.1%고 아더스가 13%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중국발 차량은 사실 10% 내외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중국에다 관세를 아무리 부과해봤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좀 판매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4월 말에 이제 중국 가면서 너네 너무 태양광 패널을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냐 소식까지. 근데 사실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들이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 높인 다음에 이제 우리밖에 없지, 우리한테 살 거지, 우리 가격 올린다. 보통 이런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인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점유율을 다 빼앗기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에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시면은 하반기에 적자 나왔잖아요. 근데 2022년 하반기랑 2023 상반기에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실적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을 90%를 미국에서 사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중국에서 저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UBS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공급원으로 태양광을 써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퍼스트 솔라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퍼스트 솔라의 분기 실적을 보니까 정말 2023년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H현대 에너지 솔루션 적자 나왔고 하나솔루션도 적자 나왔는데 퍼스트 솔라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태양광의 수혜를 입을 건데 정말 실적이 2023 상반기에 나올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미 그걸 우리가 체크하기 전에 태양광 관련 정보도 오늘 상한가도 가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접근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도 태양광 분명한 수혜가 있다고 보실지요? 네, 수혜는 뭐 있는데 네. 약간 조금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시장 점유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나 뭐 웨이퍼 인곡 같은 경우는 뭐 90% 내외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또 이렇게 중국 업체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설치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런 이제 패널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이제 저가 덤핑 공세를 막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패널에 대해서 이제 고율의 이제 세율을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의 직접적인 그 수출이 지금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은 지금까지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열려져 있는 우회 수출로를 어느 정도 지금 차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죠. 뭐 USTR에서 중국산 양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무관세를
보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관세가 매겨지면 현재 중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이 패널이 계속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국 이외의 그런 이제 업체들도 상대 장기적으로 보면 수혜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 수혜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로 주실 텐데요. 손여로 팀장님. 네, 우선 자동차주 하나랑 2차 전지 하나랑 그다음에 태양광 쪽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서현이화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현대차나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 서현이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다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다가 이제 상장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서현이화가 이제 거의 화신과 더불어서 현대차의 제1 벤더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고사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축소판이 저는 서현이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꾸준하게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이 매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했을 때 연간 150만 대 이상 생산할 건데 그 실적을 서현이화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뭐 물론 현대차는 기아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면 서현이화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 단기 차익 나오지만 매도 금액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대형주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형주가 오랜만에 좀 박스권 바닥권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사실 양극재랑 리튬 조금 소외되고 있지만 전고체랑 고체 연료형 전지가 나왔을 때 가장 전방에 있는 기업은 삼성 SDI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SFC도 관련이 있군요. SFC도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나 상용화 시점으로나 삼성 SDI가 가장 앞에 있다. 여기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투신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요. 태양광은 신성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이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신성 ENG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그 제조 공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조 공정이 들어가는 클린룸을 만들 건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이제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만큼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성 ENG가 특허가 나왔더라고요. 동일 전력을 사용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73% 감소하는 클린룸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리포트 나왔습니다. 신성 ENG가 2023년 이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의 전방 기업들의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신생 ENG 또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보면은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두 개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전 장에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다가 지금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기관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시면은 태양광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의 탑3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태양광 관련된 회사 중에서 이제 대표 종목이죠. 하나솔루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체인, 태양광 이제 모듈 관련된 이제 체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이제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까지, 그러니까 일괄 체계를 할 수 있는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 관련된 태양광 모듈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 한 8.4기가와트 규모로 지금 확장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중 관세가 커지면서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S 윈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글로벌 풍력 타워 이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전방이 이제 이런 풍력 발전소에 관련된 설치가 줄어들면서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콜로라도에 공장을 갖고 있고요. 현재 20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현재보다 한 2배 규모인 10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타워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확장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생산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호석유도 한번 좀 이런 관세 전쟁의 수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라텍스 장갑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세율을 이제 대폭 인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MB 라텍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렇게 이제 라텍스 장갑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미 수출량 자체가 확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제 MB 라텍스 생산 시설을 94만 6천 톤으로 확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후에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중국 쪽의 수입품 관세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미국 군수기업 12곳 맞불 제재를 놓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갈등 심화에 따른 수혜주 두 분과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입니다.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의 시선 보시죠.